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.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. 닮은 꼴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. 습관, 식성도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유독 목소리가 닮았거나 생김새가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. 회사 직원을 뽑을 때 면접관으로 제가 참관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인과 많이 닮아서 추천하였고 결국 그분이 뽑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거의 비슷하게 일도 잘하고 부지런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닮은 경우도 있는데 남인데도 서로 닮은 것은 어떤 인연일까요? 닮은 꼴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심지어 쌍둥이도 닮았을 뿐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나 일본, 중국을 다 합쳐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. 무엇이 달라도 달라요.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약 80억 명이 되는데 이 80억 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나 닮은 사람은 많다. 왜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느냐면 우리 종자 에너지가요. 종자 에너지가 분명히 이씨 집안의 종자, 박씨 집안의 종자, 김씨 집안의 종자가 다르지만 그 유전이 보세요. 부모가 음양이 만나면서 그래 음양이 만난다는 얘기는 남자 여자 우리 부모님 또 나 남자 여자 우리 자손 남자 여자 이렇게 음양이 계속 만나면서 새롭게 변형을 일으켜요. 인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가문에서도 인물이 달라지고 이 가문에서도 달라지고 이 가문에서도 인물이 계속 변형을 일으키죠.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가 같으면 닮아집니다. 파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오행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목파의 기운을 가진 사람, 화파의 기운을 가진 사람, 토, 금, 수 이렇게 파가 달라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면 요 목파로 이루어지고 모여지면 목파로 이루어지면 목파 중에서 닮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화파로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 모이면 또 닮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 말은 우리가 더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. 사상체질로서 이렇게 목체질이 있고 토체질이 있고 화체질이 있고 금체질이 있고 있단 말입니다. 수체질도 있고 근데 이제 수체질도 있고 한데 이 화체질은 화토체질로 묶여 있어요. 그러니까 토체질에 화토체질이 묶여 있어요. 그리고 목체질이 있고 수체질이 있고 금체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토체질에 묶여 있다. 그러면 체질이 같은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닮은 사람이 더 비중이 많은 거예요. 성격도 닮은 사람이 많고 또 목체질을 다 모아놓으면 역시 성격이 같은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성격도 닮고 모양도 닮은 사람이 많다. 그러면 여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딱 나란히 아주 다정하게 오늘 앉았네요. 예, 그러면 가운데 회장님 스타일을 다 모아놓으면 닮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저 부회장님 닮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체질적으로나 관상적으로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닮은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그
우리 저 회장님은 내가 보니까 태음인 체질에 해당해요. 태음인 체질이면서 태양인 체질도 약간 있고 금 체질도 있어요. 태음인 체질이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금 체질, 바로 태양인 체질도 있고 소양인 체질도 있다. 왜 그러냐면 여기 어깨 부분이 발달하면 소양인 체질도 약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태음인 체질이 강하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부회장님은 소음인 체질이 좀 강한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냥 안 보고도 알잖아. 아니, 진단 안 해보고 안다 이 말이, 얼굴만 봐도. 소음인 체질이 강한 거예요. 소음인 체질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약간 태음인 체질도 약간 있고. 그러면 이 태음인 체질, 그 소음인 체질, 소음인이 제일 강하고 70%, 그 다음에 태음인 체질도 약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체질을 다 모아놓으면 성격도 닮은 경우가 많고 얼굴도 닮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1차적으로 목, 화, 토, 금수로 그 파별로 모아놓고 체질별로 모아놓고 하면 성격이 70% 이상 닮고 또 얼굴도 70% 이상 닮은 경우가 많다. 그러면 그 닮은 사람을 직원으로 쓴다든가 일을 시켜보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면 회장님 스타일로 생긴 분을 회장님이 앉혀놓고 일 시키면 한 70%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. 100%는 아니지만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닮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100%는 물론 아니지만 70%가 같은 스타일로 일을 하고 같은 스타일로 잘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인상이 마음에 들고 또 누구 잘하는 사람 닮아서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잘하더라. 그게 체질과 또 생김새와 스타일이 같다 보니까 같은 유의 작용으로 70%가 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. 같은 유의 작용을 하고 있다. 저랑 거의 비슷한 사람을 보세요. 공부시켜 놓으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.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 그 얼굴 생김새, 체형, 또 그 내면의 어떤 기질 이런 게 같으면 같은 역할을 많이 잘한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관상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상이 여러분은 목, 화, 토, 금, 수 형으로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회장님 스타일은 토형이에요. 그리고 부회장님 스타일은 목형에 해당해요. 그리고 이 오른쪽 부회장님 스타일은 목화형에 속하고, 목화형이란 말은 목형과 화형을 같이 가지고 있다. 그러면 그 자기 형상에 맞게 성격이 나타나고 기질도 나타나요. 그리고 이제 또 금형도 있죠. 그러면 여기 앉으신 우리 회원님은 금형에 가까운 거예요. 금형. 그리고 또 우리 저 본부장님은 목화형에 가까운 형이에요. 목형에다 화형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목화형끼리 모아놓으면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나요. 그러면 목화형의 성격이 어떤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까요? 네.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하고 또 의리심도 있어. 근데 자기 잣대 안 맞으면 불같고 막 고집스럽고 이판사판 공사판 이런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. 네?
아니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하고 의리도 있어요. 그리고 옳은 거 많이 따지고. 근데 이제 자기 잣대 안 맞고 열받으면 막 나중에 폭발하는 거야. 그리고 또 그 화가 꺼지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. 이 목화형의 특성의 성격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리고 이제 목형의 성격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많이 고민도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명분이 있고 꼭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야. 그래서 명분을 좀 많이 따진다. 그래서 이 목형한테 돈 빌리러 가면 굉장히 불쌍한 척 해야 돼요. 왜? 명분을 심어줘야 되거든. 돈 빌려줄 명분을 심어줘야 된다. 그래야 막 자비가 동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토형, 이렇게 둥근 형, 원만한 형, 이 토형은 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. 내가 돈을 빌리고 싶으면 왜 빌려야 되는지 근본의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돼. 논리적으로. 타당한 이유. 타당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. 너무 불쌍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잘 대야 된다 이 말이야. 근데 목형은 근거도 돼야 되지만 불쌍한 척을 일단 해야 돼.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? 그러니까 우리 저 부회장님한테 돈 빌리러 가려면 아주 옷도 좀 적당히 허름하게 입고 불쌍한 척하고 가야 돼.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지 잘난 척하고 갔다가 X, NO, 가. 이거 비밀을 다 가르쳐줘서 큰일 났네 이제. 제가 이제 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린 건 사람마다 각자 기질, 또 각자 생김새, 각자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스타일대로 성격도 나타나고 일도 잘하고 또 성향도 나타난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그 성향에 맞게 잘 쓰면 일도 잘하고 임기응변력으로 역할을 잘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질문자가 아마도 사람을 적절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. 진정